네, 지금부터 테크프로 360의 기본 교육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크프로 360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네, 테크프로 360을 실행을 하면은 지금 가운데에 이 웰컴 창이 뜨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들은 최근에 작업했던 데이터 파일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서 파일들이 있는데요. 릴리즈 노트, 그리고 게팅 스타트, 유저 매뉴얼, 데이터 포맷 가이드, 여러 가지 파이테크 플롯, 관련된 PDF 자료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참고할 수 있는 리소스 자료들, 이거는 다 이제 테크플롯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유저 매뉴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렇게 PDF 파일로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플롯 360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헬프 메뉴에 테크플롯 360 EX 헬프라고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HTML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 타이틀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원하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관련된 자료를 관련된 메뉴의 기능들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메뉴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트랙트 이렇게 각 기능의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은 헬프 버튼이 꼭 있어서 이 관련된 기능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웰컴 창을 한번 닫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하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이제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 하나에 이 프레임이 이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는 페이지고 그 위에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많은 이제 프레임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메뉴 들어가면 이제 뉴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프레임이 좀 위에 있지만 또 그 위에 프레임을 또 얹을 수 있고요. 개수에 제한 없이 많은 프레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개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가시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페이지만 각기 다른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얹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은 얹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이제 로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한번 가시화를 해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 메뉴로 들어가서요. 로드 데이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하기 위한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올 파일로 선택되어 있죠. 근데 각 솔버의 확장자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각 시뮬레이션 모델의 파일들이 이렇게 테크프로 360이 로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탐색 폴더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확장자 셀렉트 박스를 이용해서 특정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테크플로 360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360 EX 2022 R2 이 버전이 이제 뭐 달라지면은 뭐 202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R1 이그젬플 폴더로 들어가셔서 오네라 M6 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PLT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밀기죠. 날개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위에 있는 툴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 선택을 위한 마우스 선택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를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 선택 툴박스고요. 요거는 돋보기 확대할 수 있죠. 그리고 축소는 컨트롤 클릭. 요거는 이동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플롯이라고 부를게요. 요 모델을 플롯이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이 플롯을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요 툴박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뭐 회전이라든가 뭐 이제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 화살표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이제 버튼으로만 이 플롯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 꼭 플롯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뭐 화면 어디에다가 눌러도 플롯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버튼인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회전이 지금 어색하죠? 이게 이렇게 어색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뷰 메뉴로 들어가서 Fit Everything을 누르면 이 전체 유동장이 나옵니다. 이 유동장의 중심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회전을 하는데 이 전체가 회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죠. 근데 이 부분만 확대해서 이 중심으로 봤을 때 회전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회전축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회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전의 중심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커서를 중심에 잡고 키보드에 O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회전으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렇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면은 이렇게 플롯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고,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됐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 플롯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회전, 컨트롤은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 있는 메뉴들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툴박스 메뉴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마우스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회전하고 이것만 하시면은 능숙하게 플롯을 움직이고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메뉴 들어가서 데이터 셋 인포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드한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니까는 주어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뭐 압력, 온도도 있고요. 마도 있고. 엘리먼트가 43,000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각 변수에 대한 민맥스 값도 보여집니다. 데이터 셋 탭을 누르면은 해당 데이터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다음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플롯 사이드바라고 부르는데 이 테크플로 360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거의 모든 작업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위에는 3D 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면 2D 카테이션, X, Y 라인, 폴라 라인, 뭐 스케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뭐 3D, 2D, X 라인, X, Y 라인으로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돼요.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유동장이 있기 때문에 3D 카테시안으로 자동으로 불러드렸습니다. 2D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X, Y 축으로 잡고 이렇게 형상이 보이죠? 그래서 X, Y, 요거는 이제 축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X, Z, X로 갔을 때, 그리고 X, Y, Z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메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메쉬로 오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존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은 존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를 할 때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여기는 보면은 존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로 이제 돼 있고 유동장이 제 존으로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쉬 탭이 있고 뭐 컨트롤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메쉬 탭에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윙 서페이스겠죠. 이게 윙 서페이스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정할 수가 있어요. 메쉬 타입이라든가 뭐 메쉬 컬러도 한번 바꿔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메쉬의 이 라인을 뭐 다트로 할 수도 있고 뭐 대시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선, 그렇죠? 그리고 뭐 두께 이런 것도 설정을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메쉬는 거의 뭐 전역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켜고 끄고 뭐 이런 거고 이 존이 하나라서 여기에 지금 날개 이 존이 하나라서 이제 디테일한 설정을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요. 원래 이제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이 존이 하나씩 뭐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뭐 하나의 존, 하나의 존, 하나의 존 해가지고 그러니까 존마다 이렇게 뭐 메쉬를 줄 수도 있고 컨투어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정할 때 이 존 스타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컨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컨투어를 누르면 메쉬는 끄고요. 이렇게 컨투어가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컨투어 옆에 컨투어 디테일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컨투어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뜨고요. 컨투어를 어떤 변수로 설정을 할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누르면 이제 변수를 고를 수 있고, 자 이렇게 쭉 누르면은 프레셔 컴피선트를 한번 골라볼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번호가 있죠. 요게 이제 컨투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8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투어 그룹 1은 프레셔 컴피션트로 하고 그 다음에 2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압력, 그리고 3은 뭐 마하 이런 식으로 골라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변수의 어떤 값이 이제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레벨 누르면 민맥스 값도 바꿀 수가 있고 이 레벨도 지금 이제 12개인데요. 12개의 레벨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값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칼라 맵이 있는데요. 원하는 이제 컨투어 그 칼라 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색깔로 원하는 색깔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룹마다 다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겠죠. 뭐 프레스는 뭐 스몰 레인보우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하 컨투어는 다이버징 뭐 블루 레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리젠드가 있는데요. 이 리젠드는 이거예요. 요거에 어떤 이제 뭐 폰트 설정, 그리고 뭐 가로로 할 거냐, 뭐 세로로 할 거냐, 그리고 뭐 사이즈 뭐 조절할 수 있고요. 간격 조절 뭐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한 폰트 조절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또 라벨이 있어요. 이 라벨은 어느 때 쓰냐면 이제 보시면은 존 스타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컨투어 탭으로 들어가서 이제 컨투어 타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요 라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등고선으로 선으로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레벨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 레벨을 하면 이렇게 등고선의 그 값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 뭐 세부적인 설정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 라인도 뭐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식으로 그런 설정들을 하는 부분들이고, 자, 블러드를 바꿔주고, 자, 컨투어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쉐이드, 그리고 쉐이드는 말 그대로 이제 모양.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존 스타일에서 세부적인 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인서페이스죠. 그래서 색깔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 음영 조절이죠. 음영. 그래서 음영 조절 있고, 자, 됐습니다. 자, 벡터는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요.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은 엣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존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존이 하나니까 경계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날개의 존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엣지가 라인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만 드려지는 거고, 어쨌든 이 존의 경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캐터는 이제 노드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메시까지 가득 눌러주면은, 자, 그래서 메시의 색깔을 가지고 검은색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캐터도 한번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폰트로 하면 이제 점 P로 하면은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이 노드가 이렇게 9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데이터의 어떤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캐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프로브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요건데요. 프로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요 위치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 이제 이쪽 창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찍었죠? X쪽, X, Y, Z 잡고 각 변수들의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치고 셀 센터 밸류를 하면은 이 하나의 이제 셀에서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요거는 이 노드에 따라서 각 위치마다 이제 보관된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존하고 이제 셀의 노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웃된 어떤 셀의 정보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끄고 이번에는 이제 슬라이스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버튼을 이제 누르고요. 이동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동 버튼입니다. 슬라이스를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X축을 디폴트로 해요. 그래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의 디테일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이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8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제 그룹 1이고 그룹 하나가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다른 나머지는 뭐 당연히 활성화가 이제 안 돼 있고, 슬라이스 로케이션은 X 플랜, X축으로 이제 기본 설정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X축을 이동을 해서 슬라이스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그다음에 한번 또 축을 바꿔볼까요? Y 플랜으로 바꾸면, 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Y축으로, Y축이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축.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뭐 각도라든가 이제 위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 봉을 통해 가지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각도 조절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X축으로 다시 돌리고요. 그리고 위치는 한 이 정도로 위치를 이 정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슬라이스의 컨투어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 컨투어에서 1, 2, 3, 4, 5, 6, 7, 8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8개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그것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컬러 맵 같은 것도, 그 변수도 그렇고, 여기서 바뀌죠. 이렇게. 컨투어 타입도 이제 뭐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플로드, 그리고 뭐 라인 앤 플로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셀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쵸? 우리는 플로드로 하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제 보시면은 또 하나 칠 수가 있죠. Y 플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개의 슬라이스가 설정이 됩니다. 요거는 프레스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2개의 슬라이스 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슬라이스는 볼륨 존이 아니라 서페이스 존으로 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이제 슬래싱 하는 게 아니라 이 날개만 슬래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를 잡고 그러면은 슬라이스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프레스로 잡고요. 컨투어 1도 프레스로 잡겠습니다. 잡고요. 2도 프레스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만 돼 있죠. 근데 여러 개의 슬라이스를 치겠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를 누르시고요. 스타트와 이제 끝을 설정을 해서 지금 스타트가 이쪽이고 값이 한참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좀 더 잡고 두 개의 이제 슬라이스가 잡혔어요. 좀 줄이고 두 개인데 이 사이에 한 세 개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show intermediate 슬라이스를 누르고 세 개를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잡힙니다. 그러면 총 5개의 슬라이스가 이제 쳐진 거죠. 이 서페이스 존으로만. 그쵸? 뭐 개수는 뭐 더 당연히 더 늘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좀 밋밋하니까 메쉬를 켜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메쉬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황색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슬라이스가 이제 잘 보이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아이소 서페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소 서페이스에 이제 디테일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 마찬가지로 또 얘도 그룹 8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룹 1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이제 어떤 변수, 컨투어 변수를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컨투어에서 설정을 그룹입니다. 이 1, 2, 3, 4, 18 그쵸? 이게 다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마하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마하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마하 1 값을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떠오르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마하 1의 아이소 서페이스가 이렇게 가시화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디테일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은 이제 칼라 맵이 우리가 원했던 마하로 또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요게 이제 좀 보면은 내부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투명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자, 너무 볼까요? 이 정도로 하고 40 정도로 하면 딱 맞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림 트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소 서페이스는 꺼주고요. 제가 좀 눈이 아프니까는 이거를 컨투어 프레스를 두 번이죠. 이거를
이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트림 트레이스를 이제 볼게요. 스트림 트레이스 이제 디테일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뭐 볼륨 라인, 이제 서페이스 라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방향은 보스, 그리고 스트림 트레이스를 이제 어떻게 뭘 이용해서 이제 할 거냐. 여기서 using stream trace place to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벡터 값을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멘텀 벡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u, v, w로 이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개수는 10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인스레드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서페이스 날개 위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트림 트레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10개죠? 10개가 한 번에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스트림 트레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 지우고 올 하면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볼륨 라인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게 볼륨이니까 위에 이제 날개면이 아니라 위에 한 단쯤에 클릭하면 이렇게 약간 허공에 뜬 상태로 이제 스트림 트레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륨 리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본 모양으로 스트림 트레이스가 나오고, 이번에는 로드, 볼륨 로드 마찬가지로 쭉 이 정도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3개의 이제 스트림 트레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약간 허공에 뜨는 상태로 보여주고요. 다시 디테일 버튼을 누르고 디테일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은 리본 탭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투명도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니까는 이제 슬라이스가 이제 투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뒤에가 안 보이는데요. 슬라이스 디테일 버튼 누르고 요거죠. 이 슬라이스는 이제 그룹 1이죠. 그래서 컨투어 탭에서 투명도를 활성화시켜주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트림 트레이스의 디테일 버튼을 다시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트 탭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요거 이제 스트림 트레이스의 어떤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변수 값을 구해 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없는 변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변수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모멘텀 이제 크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를 수도 있고 데이터에 잠깐만요. 네, 데이터에 요 방정식 도구를 메뉴를 누르면 나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멘텀 크기 값을 한번 구하는 공식을 넣어서 변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모멘텀 고 magnitude 중괄호 그 다음에 sqrt 수괄호 v5. v5는 뭐냐면 이 데이터셋 인포에서 이 변수의 이제 5번째 요걸 말하는 겁니다. 모멘텀의 요 모멘텀 각 축의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모멘텀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자승 2 플러스 v 두 번째 모멘텀 v는 6죠. 자승 플러스 v7 별 2개는 자승 그쵸? 이렇게 하고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멘텀 크기의 이제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변수를 통해 가지고 가시화를 한번 해볼게요. 컨투어에서 지금 이 슬라이스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컨투어는 압력이죠. 요거를 이제 그룹 2 압력을 운동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없는 변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방정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테크프로 360에서 제공되는 계산된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Analyze 메뉴로 들어가서 Calculate Variable 메뉴로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변수들 이 안에 이제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Velocity, Magnitud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은 아마 이제 에러가 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를 좀 넣어주고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를 누르면은 Analyze 이제 메뉴에서 Field Variable 메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프레저 압력을 넣어주고요. 여기는 온도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프레저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변수값을 넣어주면 아까 이제 velocity, magnitude 계산을 누르면 변수값이 형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변수를 바꿔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됐죠? 다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기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스를 5개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 볼륨 슬라이스 말고 이 날개에 있는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스 면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압력, 뭐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슬라이스 디테일 버튼을 눌러서요. 요거는 이제 그룹 2죠. 2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장 밑에 Extract Slice라고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이 해당 날개의 이제 슬라이스를 데이터로 이제 추출을 해요. 누르고 그룹 2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옵션 있지만 이제 Extract를 누르고 Extract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고,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추출이 됐는지. 자, 슬라이스 5개가 존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각 변수들 그대로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존 스타일에도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도 5개의 존 스타일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트가 아니라, 자 여기 위에 이제 프레임을 하나 얹을게요.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하나 얹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히고, 자 이제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죠. 근데 여기서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XY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로드할 건지 물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제 라인으로 형성된 존을 모두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X좌표는 X축이고, 그리고 Y좌표는 압력 값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됐죠. 아까 우리가 슬라이스를 해서 만들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어요. X축,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날개가 받는 이 라인의 이 슬라이스 면에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받는 압력의 크기를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어느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플롯 메뉴에 라인 리젠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 리젠드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각 라인이 어떤 슬라이스에 추출된 데이터인지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게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이제 가운데 있는 어드저스트 툴, 요 마우스 커서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이제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런 이제 이동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런 조절을 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그래프의 선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해당 존이 이제 선택이 돼서 창이 뜹니다. 이렇게 되고요. 보면은 이제 또 선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는 요거로 할게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라인 탭을 들어가서 요거죠. 라인의 어떤 패턴, 뭐 점선으로 바꿀 수 있고, 뭐 두께,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우리 이제 플롯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프레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에디트 액티브 프레임, 여기서 보시면은 쇼 백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쇼 백그라운드를 비활성화 시켜주면은 뒤에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정은 이제 그래프의 어떤 축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엑시스 디테일이라는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는 여기도 있습니다. 플롯, 엑시스, 디테일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폰트라든가 뭐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민맥스 값도 나오고, 뭐 리버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가시화된 이 플러스 가시화된 이 화면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 들어가서 엑스포트 메뉴를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확장자명을 고르고서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사이즈 올 프레임으로 해야 되겠죠. 전체가 나오려면 이 프레임에 하나의 프레임, 하나의 두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올 프레임을 하고, 선택된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올 프레임을 하고 이제 엑스포트를 하면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릴 거는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 이제 상단에 애니메이트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화면 이제 장면 하나를 키로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플롯의 지금 이 상태를 어펜더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한번 또 어펜더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어펜더를 해주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펜더를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트 올 누르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스트림 트레이스 같이 애니메이션 되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옵션 메뉴 들어오면은 애니메이트 스트림 트레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 같이 눌러볼까요? 그럼 같이 스트림 트레이스가 애니메이션 되면서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데스티네이션에서 이제 온스크린을 to 파일로 고르고 애니메이트 올 누르면은 이제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물어보고 올 프레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크린 사이즈 설정할 수 있고 뭐 속도 이것도 다 해서 그렇게 누르면은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멋있는 플롯을 이제 가시화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제 테크플로 360의 어떤 기본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테크플로 360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마기술의 정대일 차장이었고요. 다시 이제 테크플로 360의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 있으면은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